민트 오디오북. 종마, 김태환. 재용 씨가 말을 샀다. 그가 말을 산 것은 순전히 귀가 얇은 탓이었다. 말은 기름값도 들지 않는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거기에 새끼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에 말을 사고 말았던 것이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날마다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긴 했다. 말을 사기로 결정하던 날에도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넣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였다. 작년만 해도 오토바이에 기름을 가득 채우려면 2만 원이면 충분했다. 그런데 이제는 3만 원 가까이 넣어야 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부하가 치밀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집에 도착해 마당 한쪽에 오토바이를 세우려는데 브레이크 레버가 헐렁했다. 케이블이 끊어진 것이었다. 10년 넘게 탄 오토바이니 이런 일쯤은 대수로운 게 아니었다. 끊어진 브레이크 케이블을 수리하고 나서 공구함을 막 치워놓으려던 참이었다. 재용 씨와 동갑내기인 마을 이장이 급한 걸음으로 찾아왔다. 이봐 재용이, 말을 사게나? 이장은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대뜸 말을 사라고 했다. 재용 씨는 얼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무슨 물건을 사라고 했는데 말이라는 물건이 무엇인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은 것이었다. 말이라니? 무슨 말인데? 경주말이라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야, 말이? 말장난 하려는 게 아니네.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말해보게. 작년에 우리 군하고 한국마사회하고 MOU 체결을 한 건 알고 있겠지? 그거야 알지. 작년 겨울에 군청에서 있었던 MOU 체결식에 참석했었다. 갈 때는 그게 뭘 하는 건지도 몰랐다. 겨울이라 딱히 바쁜 일도 없었고 이장이 점심도 챙겨주겠다고 해서 따라간 것뿐이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말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골프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엔 골프는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고급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수준이 높아지자 폭발적으로 골프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골프 다음으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승마입니다. 말 산업은 승마와 경마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모두 말을 키우는 마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키우는 것을 농촌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맡아주셔야 합니다. 마사회에서 나온 사람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빨리 끝나고 시장통에 가서 얼큰한 국밥에 소주나 한 잔 걸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말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미국에는 한 마리에 수천억 원이 넘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에 매달려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종마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은퇴한 말을 씨바지로 쓰는 사업입니다. 한번 교미를 시키는데 10억 원을 받습니다. 놀라셨죠? 여기저기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축인공수정소에서 암수 접을 붙이는데도 20만 원이면 되는데 무슨 10억 원이란 말입니까? 10억 원을 받는 말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종마 사업을 하는 곳에서 우수한 종자를 받는데 보통 1억 원을 호가합니다. 1억 원도 대단한 금액이죠. 여러분들이 소를 키워서 1억 원을 벌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말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일에서 해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재용 씨와 이장은 군청에서 나와 시장통으로 가서 얼큰한 육개장에 소주 한 잔을 걸치고 장미마당으로 갔다. 면사무소 옆에도 백조다방이 있기는 했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은밀한 맛이 없었다. 40을 채 넘기지도 않았을 것 같은 젊은 레지가 첫 잔을 내려놓으면서 생글생글 눈웃음을 쳤다. 얘가 물 좋은 종말을 알아보는갑네. 이 양반이 누구냐 하면 신화면에서 7대째 내려오는 모 최씨 사헌공파 27대 장손이란 말씀이야. 어머, 그러셔요? 오라버니, 어쩐지 뼈대 있는 가문의 귀공자 같아 보이시더라니까요. 저도 차 한잔 해도 되겠지요, 귀공자님? 오케이, 차 한 잔이 문제겠냐? 너도 이 기회에 팔자를 고치려거든 좋은 씨를 내려받아야 할 거다. 그깟 돈이 문제냐? 재용 씨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에 군청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맴돌았다. 아무리 씨가 좋기로서니 무슨 놈의 짐승 씨 한번 내려봤는데 10억 원이나 한단 말인가. 재용 씨는 백양이라고 불러달라는 다방 레지가 원하기만 한다면 공짜로 씨를 얼마든지 내려줄 용의가 있었다. 재용 씨와 이장은 군청 소재지의 장미다방에서 3시간 넘게 죽치고 앉아 놀았다. 주로 그날 강연에서 들었던 종마에 관한 이야기로 시간을 죽였다. 말이라는 짐승을 한번 제대로 본 적도 없었는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니 끝이 없었다. 말이 교미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묵장수 여인이 머리에 이고 있던 묵을 손으로 주물러 모두 부순 이야기부터 거의 음담패설이었다. 보통의 여염집 여자였으면 얼굴을 붉히고 자리를 피했을 터인데 레지 백양은 제가 더 신이 나서 말을 받아주고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돋구었다. 재용 씨는 그날 이후로 군청 소재지의 장미다방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장은 군청에 볼 일이 있을 때마다 들렀다 오곤 하는 눈치였다. 얼마 전에 레지 백양이 떠났다고 하는 걸로 미루어 그동안 심심찮게 들렀던 것이 분명해 보였다. 재용 씨는 백양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레지의 얼굴조차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별 관심이 없었던 탓이었다. 그와 함께 군청에서 있었던 말산업에 관한 이야기도 가물가물 잊혀가고 있던 참이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지 싶으네. 재용이 자네 무조건 이 말을 사야 하네. 기름값 들이지 않고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어딘가. 고장날 이유도 없고 풀이지천인데 만사 오케이 아닌가. 거기다 암말이라네. 새끼를 낳으면 그냥 돈을 버는 거지. 그 말이 왜 나한테까지 오겠다는 건가? 벌써 저쪽 운천면에서는 말농장이 2개나 들어섰다네. 우리 군하고 MOU를 체결한 한국마사회에서 도와줘서 말을 들인 것이라네. 오늘 군에 갔더니 신화면에서는 왜 말산업을 시작하지 않느냐고 묻길래 대답할 말이 없는 거야.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이번에 좋은 경주말을 한 마리 보내줄 테니 키워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한 마리에 수천만 원 하는 말인가? 예끼 사람아, 단돈 300만 원이라네. 오토바이 한 대 값이네. 300만 원이면 완전 잡종말이겠구만. 이장의 말에 따르면 가격이 싸다고 잡종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주말을 생산해서 큰 말이 되면 훈련을 시켜서 몇 번 경주에 내보내는데 보통 어미말이 어떤 것이고 아비말이 어떤 말이었다는 혈통을 따라 경주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이었다. 몇 번 정도 출전시켜보면 명마의 씨를 받은 말은 대부분 좋은 성적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말은 헐값에 매각시켜버린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번에 나온 암말은 매번 꼴찌를 한 탓에 쫓겨나오는 신세지만 혈통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어미말은 경주에서 여러 번 우승한 경력도 있고 먼저 세상에 나온 오빠말이 그린에이스라는 경주마인데 두바이 월드컵인가 하는 국제대회에 나가 3등을 했다는 것이다. 그린에이스라고 불리는 말은 지금 시세로 300억은 훨씬 넘어가는 말이라고 했다. 같은 형제 말이 300억이 넘는 말인데 당장 경주에서 우승하지 못했다고 잡종말 취급을 하는 건
너무 아쉽다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실력 발휘는 못해도 좋은 씨를 구해주면 훌륭한 혈통의 말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재용 씨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덥석 말을 사고 말았다. 오토바이를 새로 사려고 모아두었던 돈에 이장이 빌려준 돈을 보태서 말값을 지불했다. 그냥 새 오토바이를 샀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았다. 기동성이야 오토바이만큼 편할 것 같지는 않았지만 멋이 있을 것도 같았다. 잘하면 5일장에서는 군 소재지까지 말을 타고 가서 장미다방에 들러 놀다 와도 될 것 같았다. 생각해보니 말을 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말값을 지불하고 나서 3일 후에 드디어 집으로 말을 실은 트럭이 도착했다. 사방이 막힌 트럭의 뒷문이 열리고 말의 모습이 드러났다. 재용 씨는 발판을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말을 본 순간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 암갈색 털을 가진 멋진 말이었다. 이마 한가운데 흰털이 조금 난 것을 빼고 나면 전신이 암갈색이었다. 암갈색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땅에 내려선 말의 옆에 가까이 다가가자 키가 재용 씨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적당히 흔들리는 엉덩이의 근육이 섹시해 보이기까지 했다. 말을 사고 나서부터 재용 씨의 일과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안장까지 딸려오기는 했지만 탈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어떻게 먹이고 재워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장에게 군청에 가서 말 기르는 교본을 한 권 얻어다 줄 것을 부탁했다. 이장은 재용 씨의 말을 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렇게 멋진 말이라면 재용 씨에게 권하지 않고 자기가 살 걸 그랬다며 앓는 소리까지 했다. 이 쭉 뻗은 다리하고 늘씬한 몸통을 봐. 정말 근사하네 그려. 이장이 구해다 준 말 기르기 교본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읽었다. 어렴풋이나마 개략적인 내용은 알 것 같기도 했다. 적어도 등자와 편자의 차이점 정도가 그랬고 발굽이 다르면 편자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말이 좋아하는 먹이가 무엇인지 정도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곡식 저장고에 넣었던 말을 위해 조립식 판넬을 이용해서 마구간을 새로 지었다. 간단하게 지었는데도 200만 원이 소요되었다. 손수 지었으니 망정이지 남의 손을 빌렸더라면 돈 100만 원은 좋게 추가되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에 애착이 더 갔다. 무엇보다 튼튼해 보이고 쭉 빠진 몸매가 마음에 들었다. 마치 애인이라도 새로 생긴 기분이었다. 재용 씨는 슬슬 말을 탈 궁리를 해보았다. 말을 타고 동네를 한 바퀴만 돌아도 말의 진가가 발휘 될 것 같았다. 친구인 이장을 불렀다. 처음으로 말 타기를 시도해 볼 생각이었다. 자네 같으면 이 말을 어떻게 타야 할 것 같은가? 어려울 게 뭐 있겠나. 그냥 올라타면 되는 거지. 경주마로 훈련받은 말이어서 타기가 수월할 거라고 하더만. 이장의 말에 힘을 얻어 바로 올라타 보기로 했다. 예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 말 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 농약을 칠 때 사용하는 높은 고무 물통을 거꾸로 엎어놓고 그 옆으로 말을 세웠다. 타기 전에 말의 머리와 목을 쓰다듬으며 말을 걸었다. 이제 내가 한번 타볼 터인데 좀 살살 봐줘라. 에? 알겠지? 오토바이를 탈 때 쓰는 헬멧을 쓰고 엎어놓은 물통에 올라가 왼쪽 발을 등자에 걸었다. 안장을 두 손으로 잡고 힘차게 오른발을 안장 너머로 넘겼다. 다행히 엉덩이가 안장 위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았다. 후, 재용이자네. 언제 말을 타보았구만.
근사하네. 재용 씨는 말 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릴 적에 소를 탔던 적이 있었는데 그보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다. 일주일쯤 말 타기 연습을 하고 나자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다. 이제는 군청까지도 충분히 갈 것 같았다. 재용 씨가 말을 타고 다닌다는 소문은 이미 면 소재지를 벗어나 군 소재지에까지 바닥에 퍼졌다. 아이, 그거 참 신기하구만. 휘발유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 멋있고. 자신감이 붙자 오토바이 헬멧을 벗고 제주도 여행 때 사온 맥고 모자를 썼다. 한결 모양새가 좋아 보였다. 말을 타고 면사무소 옆에 다방에 들어가기 위해 말고삐를 도로 옆에 전봇대에 끌어매었다. 거기서 건넌 마을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장태섭 씨를 만났다. 장 씨는 늘 커다란 달마시안을 데리고 다녔다. 덩치도 제법 큰데다가 온몸이 흰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잘 배치되어 있어 귀티가 났다. 일전에도 동네 다방에서 달마시안 자랑을 하는 소리를 옆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어린 강아지 한 마리를 200만 원이나 주고 산 것이라고 돈 자랑을 했다. 장 씨가 데리고 온 달마시안이 말을 보자 대번에 꼬리를 가랑이 사이로 말아 넣었다. 재용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과 눈을 맞추었다. 저런 잡종 강아지도 200만 원이라는데 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혼자 중얼거리는데 장태섭 씨가 곁으로 다가왔다. 우와, 말이 든든해 보입니다. 얼마나 주고 사셨습니까? 돈 좀 줬죠. 참고로 말하면 이 녀석 바로 위에 오빠가 현재 시가로 300억 원쯤 한다네요.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시침을 뚝 떼었다. 장태섭 씨가 놀란 듯 두 눈을 치켜떴다. 그렇게나? 어마어마하군요. 재용 씨는 이장이 군청에서 구해다 준 말기르기 책자 외에도 몇 권의 책을 더 구해 읽었다. 인터넷 검색으로 말과 관련된 정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 읽었다. 미국의 켄터키 더비와 호주 멜버른컵과 일본에서 열리는 재팬컵이라는 경주 대회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최근 들어 두바이에서 돈 많은 왕족이 개최하는 두바이 월드컵이 유명하다는 사실도 알았다. 우리나라의 경주마들이 두바이 월드컵에서 의외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사진상으로 보아서는 재용 씨의 말이 수천만 원이나 호가한다는 말과 비교해서 무엇이 뒤지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경주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엄청난 가격차가 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같은 어미에게서 태어난 말들이 왜 이렇게 확연한 실력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열성인자가 어떻고 우성인자가 어떻고 하던 내용이 어렴풋이 생각났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네가 대답 좀 해주려니? 네 오빠는 두바이에 가서 멋지게 달리고 왔다는데 너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지? 답답한 마음에 말을 쓰다듬으며 말을 걸었다. 말은 이해를 한 것인지 큰 눈을 끔뻑이며 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렸다. 괜찮아. 미안해할 것은 없어. 네가 오래비처럼 잘 나갔다면 나하고 인연이 닿았겠니? 말에 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어 이웃 운천면에서 승마장을 운영한다는 곳을 찾았다. 물론 말을 타고 갔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재용 씨와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였다. 박 씨라고 소개한 승마장 주인은 재용 씨가 타고 온 말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인데요?
어디서 봤더라? 박 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재용 씨에게 말을 구입한 과정을 자세히 물었다. 박 씨는 그러더니 이내 무릎을 쳤다. 제가 이 녀석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과천 레츠런 파크에서였죠. 경마장이요. 이 녀석이 뛰는 걸 보았나요? 부담하다요. 이 녀석에게 배팅까지 했는걸요. 몽땅 잃었지만요. 어떻게 해서 배팅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힘이 있어 보였거든요. 어미가 잘 나가는 경주마였고 형제마가 현재 선두권에 주가를 날리고 있다고 했죠. 다코스라고 해서 찍었었죠. 보기와는 다르게 형편없었군요. 웬걸요? 처음에는 대박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초반 스피드에선 선두로 뛰어나갔죠. 중간부터 급격히 힘이 떨어지더니 마지막에는 다리까지 절더군요. 결국은 꼴찌로 들어왔죠. 데뷔전에서 꼴찌로 들어오는 말은 10중 8구 바로 퇴출시켜버리죠. 이 녀석 내 돈 날려먹더니 여기서 만나네. 재용 씨는 자신이 박 씨의 돈을 잃게 한 것 마냥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박 씨에게 승마장 운영은 재미가 있는가 물어보았다. 박 씨는 목소리를 높여 정부를 원망했다. 말산업을 장려한다고 해놓고는 장려는커녕 못살게 굴고 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었다. 말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놓고는 법으로 농지에서는 승마장 운영을 할 수 없다네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더니 말산업 육성보다는 농지법이 우선이라는데 반박할 말이 없더군요. 결국 토지 전용을 하느라 빚을 질 수밖에 없었죠. 군에서 설명회 할 때는 승마장을 열어놓기만 하면 자기들이 손님을 몰아다 줄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막상 닥치니까 나몰라라입니다. 농민들이 정부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박 씨의 설명을 듣고 보니 말을 한 마리만 구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마리쯤이야 오토바이 대용으로 탈 수도 있고 폼도 좀 잡고 다니는 것이 즐겁기만 했다. 재용 씨는 박 씨 승마장의 말들을 둘러보았다. 10마리가 넘는 말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뜯어보아도 자신의 말처럼 덩치도 크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말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 있는 말들이 제 말보다 덩치가 적어 보이는데 왜 그런가요? 아, 그건 여기 말들은 경주마가 아니고 승마용이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덩치가 너무 크면 무서워서 꺼리겠죠. 그렇군요. 그건 몰랐습니다. 어떤 승마장에선 형씨 말처럼 은퇴한 말을 사서 운영하다 낙마사고로 곤란을 겪은 곳이 더러 있었습니다. 경주용 말이 좋기는 한데 승마용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죠. 박 씨의 말을 종합해보면 재용 씨가 산 말은 말산업을 하기에는 적합한 말이 아니었다. 경주에서 우승을 하고 은퇴한 말들은 종마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실력이 모자라 퇴출당한 말들은 종마용으로도 쓸 수 없고 승마용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자가용으로 혼자 타고 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키운 사람으로서 권하는데 더 이상 말에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군청 사람들 말 전부 고지 들으면 안 됩니다. 박 씨의 승마장에 다녀온 뒤부터 말자랑을 하지 않게 되었다. 종자는 좋은 말 같은데 경주에서 꼴찌만 하다가 퇴출당했다는 것이 자신의 약점인 것처럼 주눅이 들게 한 것이었다. 더구나 형제 말은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시골 구석으로 밀려난 말이 자신의 운명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재용 씨는 밑으로 동생이 둘이다. 모두들 공부를 잘했다. 바로 밑에 동생은 서울에 잘 나가는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막내 동생은 미국으로 건너가 교민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저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인데 성격도 달랐고 머리 쓰는 것도 달랐다. 재용 씨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1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두 동생들은 학교에서 주는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쓸어 오는 것이었다. 두 동생들은 군 소재지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진학을 하면서 시골집과는 떨어져 살게 되었다. 재용 씨는 대학 시험에 낙방을 하고 서울에 올라가 1년 동안 재수 생활을 하다가 시골로 내려오고 말았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커다란 절벽에 부딪힌 것처럼 앞이 튀질 않는 것이었다. 다행인 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종갓집 장손이라는 점이었다. 적지 않은 전답이 재용 씨 앞으로 넘어왔다. 대충 힘들지 않게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에 어렵지 않았지만 동생들에 비해 세상에 내세울 게 없었다. 더구나 재용 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녀들에 관한 문제였다. 처음부터 서울이나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하고 시골구석에서 태어난 아이들하고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다. 사촌들끼리 모이게 되면 서울 아이들하고 미국에서 온 아이들은 영어로 이야기가 통해도 재용 씨의 아이들은 함께 어울리지도 못했다. 재용 씨는 자신보다는 아이들이 격차가 벌어진 데 대한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가을에 접어들자 말을 타고 유유자적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백마지기가 넘는 논에 벼를 수확해드려야 했고 이어서 사과 따기를 해야 했다. 벼 수확은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기에 별반 힘이 들지 않았지만 사과 따기가 힘들었다. 군 소재지에서 50대 아주머니 5명을 불러다 사과 따기를 시작했다. 먹여주고 잠까지 재워주며 일을 시키자니 아내의 일도 만만치 않았다. 일이 막바지에 들어 모두가 파김치가 되어갈 무렵에 서울에 있는 동생이 무슨 청년 봉사단인가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일감을 확 줄일 수 있었다. 수확한 사과를 전량 농협에 넘기고 쌀 수매까지 마쳤을 때는 벌써 첫서리가 내릴 무렵이었다. 그동안 마구간에 메어놓기만 했던 말을 밖으로 끌어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온 말은 기분이 좋은지 머리를 덜렁덜렁 흔들었다. 앞발로 땅을 긁기도 했다. 한번 달려보자는 뜻이었다. 그동안 매일 쓰고 다니던 새마을 모자를 벗어던지고 맥고 모자를 찾았었다. 말등에 올라타자 그동안 일에 억눌렸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주머니도 두둑하겠다. 곧바로 군 소재지에 장미다방까지 내달려 볼까 생각하다가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장미다방이야 겨우내 들락거려도 시간이 남아돌 터인데 미리부터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동네를 한 바퀴 돌자 여름과는 다르게 수확을 마친 들판이 휑하게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다. 재용 씨는 잠시 말을 세우고 들판을 바라보았다. 이미 물기가 바짝 말라 먼지가 일 것 같은 논바닥을 바라보며 엉뚱한 생각을 떠올렸다. 잠시 후에 재용 씨는 논 가운데로 말을 몰고 들어갔다. 한 논두렁 안의 넓이가 2,000평인 자신의 논 중에서 제일 넓은 논이었다. 벼를 베어낸 그루터기가 남아있었지만 말을 달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처음 한 바퀴는 보통 속도로 돌았다. 말도 기분이 좋은지 경쾌하게 달렸다. 두 바퀴째는 처음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돌았다. 그렇게 점점 속도를 붙여가며 5바퀴째를 돌자 재용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말도 거친 숨을 내쉬며 몸을 부르르 떨기까지 했다. 6바퀴째를 전속력으로 달리고 나자 이장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이, 재용이 대단하구만. 말을 세우고 도로가에 서 있는 이장을 바라보았다. 오토바이 옆에 서 있는 이장의 몸집이 평소보다 왜소해 보였다. 재용이 이 사람아, 조심하게.
나이가 있는데 무리하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재용 씨는 이장을 향해 손을 번쩍 들어 보였다. 이제는 말 타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고 말을 사게 해줘서 고맙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제 그만하고 읍내 다방이나 놀러 가세. 다시 한 손을 번쩍 들었다. 알아들었으니 먼저 가라는 뜻이었다. 이장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자리를 떴다. 한 바퀴만 더 돌아볼 생각으로 채찍을 휘둘렀다. 말이 전속력으로 앞으로 내달았다. 말발굽 뒤에서 뽀얀 먼지가 일었다. 30년 동안 오토바이를 탔던 재용 씨였다. 말이 내달리는 속도감은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위에서라면 말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오토바이만큼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바퀴 대신 네 발로 뛴다는 것이 다를 뿐 속도감을 이겨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다. 잘 달리던 말이 갑자기 아래로 푹 꺼져 내려갔다. 마치 오토바이를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커다란 싱크홀에 빠진 느낌이었다. 오토바이에는 핸들이 있지만 말은 고삐밖에 없었다. 재용 씨의 몸이 말머리 위로 날아갔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베어낸 벼 그루터기가 보였다. 지난 여름에 땡볕과 바람을 이겨내고 수확의 기쁨을 안겨준 고마운 식물의 흔적이었다. 재용 씨는 엉뚱하게도 벼 그루터기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황천길로 가지 않고 벼 그루터기라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일종의 안도감이었다. 눈알만 굴려질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다. 얼마를 그렇게 있었는지 시간 감각도 느낄 수 없었다. 주인을 내다꽂은 말이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와 주둥이로 재용 씨를 흔들었다. 경주말을 승마용으로 사용하다가 낙마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던 운천면 승마장 박 씨의 말이 떠올랐다. 생각보다는 재용 씨의 낙마 사고는 별게 아니었다. 떨어지는 충격으로 일시적인 전신 근육마비로 움직이지 못했을 뿐 어디 한 군데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파열된 곳은 없었다. 재용 씨는 닷새 만에 병원에서 나왔다. 놀란 것은 재용 씨의 아내였다. 까딱하면 생과부가 될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진정되지 않았다. 당장 말을 팔아치우라고 했다. 주인도 몰라보고 내다 꽂는 짐승을 무엇하러 거두냐고 역정을 냈다. 아내의 역정에도 재용 씨는 대연했다. 오토바이를 처음 샀을 때도 그러지 않았느냐며 아내를 달랬다. 몸을 좀 추스르자 다시 마구간으로 가서 말을 살펴보았다. 사람 같았으면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을 텐데 짐승이니까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다. 이 말을 어루만지자 푸르르 소리를 내며 반가워했다. 재용 씨는 논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낙마사고가 누구의 잘못인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잘못된 지시를 내린 것인지 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말고삐를 풀어 밖으로 끌고 나왔다. 아직은 어깨가 결린 탓에 올라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고삐를 끌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말의 걸음걸이가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 왼쪽 앞다리를 살펴보니 말굽이 많이 자라 있었다. 벌써 말굽을 잘라줘야 했는데 때를 놓친 것 같았다. 말 기르기 교본에 말굽을 깎고 편자를 갈아 끼우는 법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나와 있었으나 혼자 해보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운천면 박 씨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운천면으로 가기 위해 말에 올라타고
아스팔트 도로 위로 나섰는데 걸음걸이가 영 이상했다. 앞발을 절고 있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다. 절반쯤 타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말에서 내린 다음 걸어갔다. 날씨가 선선한 늦가을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절름거리는 말을 끌고 가다 보니 미국에 가 있는 막내 동생이 생각났다. 막내 동생 호용 씨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은 무척 애를 썼다. 인물이나 건강 문제로 보면 재용 씨는 부모의 속을 썩일 일이 없는 건강한 아들이었다. 공부가 좀 시원찮기는 해도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보다는 같은 반의 여학생과 연애를 하느라 정신을 팔았다. 그러는 재용 씨를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다. 장손이니 건강하고 일찌감치 장가들어 후손이나 빨리 낳아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았다. 둘째는 재용 씨보다는 덩치가 작았지만 건강상에 별 문제는 없었다. 눈이 나쁜 것은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책을 많이 읽은 탓이었다. 막내 동생 용호 씨는 몸이 약하긴 했지만 공부머리는 뛰어났다. 재용 씨는 막내 동생이 절름발이라고 놀림받는 것이 죽도록 싫었다. 동생을 놀리는 녀석은 어떻게 하든 패주었다. 막내 동생은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미국에서 백인 아가씨와 결혼까지 했다. 지금은 주 법원의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교민사회에서는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성공한 유명인사로 알려져 있다. 운천면 승마장의 박 씨는 재용 씨가 끌고 온 말을 살펴보고는 혀를 끌끌 찼다. 말이라는 짐승이 소나 돼지를 키우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고 했다. 발굽 깎는 법과 편자 갈아 끼우는 법을 제대로 보고 배우라고 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말이 제대로 달릴 수 없죠. 박 씨 옆에 바짝 붙어서 발굽 깎는 법을 배웠다. 말을 꼼짝할 수 없도록 좁은 파이프 틀 안에 가두어 놓고 발굽을 잡고 무릎을 접어 올렸다. 커다란 가위로 길게 자란 발굽을 잘라내고 날카로운 칼로 다듬은 다음 넓적한 줄로 갈아내었다. 발굽을 다 깎아낸 다음 거의 닳아 없어진 편자를 빼내고 새 편자를 갖다 대고 망치로 못을 박아 넣었다. 재용 씨의 말은 별다른 반항 없이 모든 과정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박 씨는 앞발굽 2개와 뒷발굽 1개를 마친 다음 하나 남은 뒷발굽을 재용 씨에게 직접 해보라고 시켰다. 재용 씨는 박 씨가 했던 대로 발굽을 잘라내고 편자를 갈아 넣었다. 작업을 마친 다음 박 씨가 말을 한번 타보라고 했다. 재용 씨는 편자를 갈아 끼운 말을 타고 승마장 트랙을 한 바퀴 돌았다. 먼저보다는 훨씬 안정감이 있고 발걸음이 경쾌하게 느껴졌다. 트랙을 돌고 나서 말에서 내려서는데 박 씨가 고개를 살랑살랑 저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요. 이상하단 말입니다. 뭐가요? 뭐가 이상하단 거죠? 이 말을 사고 나서 처음으로 편자를 갈아 넣으신 거죠? 그렇죠. 이걸 갈아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저번에 논바닥에서 타다가 한번 낙마를 한 적이 있는데 자라난 발굽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큰일 날 뻔하셨군요. 벼 그루터기가 있는 곳에서 말을 타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제 이야기는 먼저 박아넣은 편자가 영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말굽이 자라 있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발굽 하나가 정상이 아닙니다. 편자는 아무나 갈아 끼우는 게 아닙니다. 국가 자격증을 가진 장제사가 관리하죠. 아무래도 장제사가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재용 씨로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였다.
박 씨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말을 앞뒤로 한 바퀴 돌아가며 살폈다. 이건 아무래도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뭐가 말입니까? 혹시 그동안에 누가 말을 사겠다고 오지 않았던가요? 그런 일 없었는데요. 앞으로도 누가 말을 사러 오거든 절대로 팔지 마십시오. 팔지는 않겠지만 이유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꼭 파실 거라면 제가 살 테니 절대 낯선 사람에게 팔지는 마십시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럼하고 대답은 했다. 박 씨에게 편자 교체비를 주려고 가격을 물으니 편자값만 받고 수고비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 재용 씨는 박 씨에게 언제 장날에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한 다음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트랙터를 몰고 나가 낙마 사고를 당했던 논바닥의 벽 그루터기를 뽑아내었다. 전체를 뽑아낸 것이 아니라 논두렁을 따라 타원형으로 뽑아내고 나니 승마용 트랙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었다. 논흙은 점성이 있어 말이 달리기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야산에서 마사토를 바닥 깔았다. 트랙의 구성은 흙 30%에 모래 70%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었다. 논흙 위에 마사토를 조금 깔아놓은 것으로도 말이 주행하기에는 더없이 좋아 보였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논바닥에서 전속력으로 질주했던 자신의 무지함이 후회되었다. 그해 겨울을 오전이면 말과 함께 논바닥에서 살았다. 오후가 되면 이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다. 그러면 읍내로 들어가 점심을 먹고 다방에 들어가 실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때웠다. 저녁때가 되어 말을 타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또 다방에서 오는 길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거짓말을 둘러댈 수도 없었다. 오후가 되면 항상 다방 앞에 재용 씨의 말이 미어져 있었다. 당신 팔자가 활짝 피었네요. 오전에는 젊은 안마라고 지내고 오후에는 젊은 레지년하고 붙어 지내니 좋으시겠어요. 하루는 군청에 갔다 온 이장이 재용 씨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이장은 다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자마자 재용 씨에게 말을 시집 보내는 게 어떻겠는가고 물었다. 어디 좋은 신랑감이 있다고 하던가? 있다마다 세상에서 최고 비싼 신랑감이라네. 고쟁이 양놈 신랑이라도 되는가? 바로 그걸세. 미국 켄터키 더비에서 우승한 순말이라 하더만. 그 미국 말이 한국으로 장가를 온단 말인가? 장가를 오는 게 아니고 시집을 가야지. 보통 3월에서 6월 사이에 말이 발전기가 온다네. 이번에 미국 쪽에서 한국 경마 발전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씨를 보내주기로 했다네. 종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기회를 주겠다는데 자네가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는 모양이네. 저렴한 가격이면 그게 얼마인데? 미국 본토에선 보통 10억에 씨를 내려주는데 특별히 이번에 한국 측에 1억에 준다네. 지금 날 보고 1억을 내고 말을 시집 보내라는 말인가? 나도 말이 안 되는 말 같은데. 그 말이 그 말일세. 좋은 씨를 받으면 좋은 말이 태어나는 건 사실 아니겠는가? 골프장 짓겠다고 팔라고 사정하던 산을 내어주면 돈은 될 것 아닌감. 그까지 산을 평생 들고 있어 보아야 뭐가 나오겠나? 아이고 관두세. 어디 가서 내 씨를 단돈 10만 원에라도 팔 때가 있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봄세. 그때부터는 말 이야기는 들어가고 애꿎은 다방 레지를 붙들고 씨바지 얘기만 이어갔다. 낙마로 혼쭐이 나긴 했지만 그해 겨울은 재용 씨에게 더없이 즐거웠다. 설이 되어 서울에 사는 동생네 식구와 미국에 있는 재수 씨와 조카들이 다니러 왔다. 27대 장손집의 위엄은 명절이 되어야 살아나는 법이었다.
마침 때를 맞추어 재용 씨의 아들도 말년 휴가를 나왔다. 조카들은 새로 지은 마국간에 메어져 있는 말을 보고 야단법석이었다. 미국 조카와 서울 조카가 저희들끼리 영어로 떠들었다. 재용 씨의 휴가 나온 아들이 둘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해 머쓱하게 서 있었다. 재용 씨의 심사가 뒤틀렸다. 야, 이 녀석들아! 한국 땅에선 한국말로 해야지 뭐라고 바다 냄새 나는 말로 짓기 쌌노? 섣달 금음날 저녁에 온 식구들이 안방에 둘러앉아 만두를 빚으면서도 이야기의 중심은 말이었다. 아이들의 관심은 말이 얼마짜리인가 하는 것이었다.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어미 말은 레츠런 파크 경마에서 우승을 6번이나 한 말이고 오빠 말은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에서 3등을 했던 말이다. 그러니 당연히 100억대가 넘는 말이지. 정말이에요? 정말이다마다. 앞으로는 말이야. 이야기를 지어낼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만두었다. 켄터키 더비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다. 오, 우리 작은 조카님은 미국에서 왔으니 알겠구만. You know 켄터키 더비?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에 머리카락만 노란색이 약간 섞인 조카가 머리를 흔들었다. 한국말은 가벼운 인사말 정도밖에 모르는 미국 아이였다. 아이고 답답해. 어쩌자고 아이들한테 한국말을 안 가르쳤단 말이냐. 최씨 28대 손한테. 몰라 한국말. 금발의 파란 눈에 전형적인 미국 여자인 재수씨가 어설픈 한국말을 내뱉었다. 아이고 당신도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3천만 원짜리 말을 100억 원이라고 하면 고지 들을 것 같아요. 단돈 300만 원에 샀으면서. 당신에게 3천만 원이라고 누가 그랬어? 처음 듣는 얘기구만. 누구긴요? 말장수가 그랬죠. 어떤 말장수가 언제 그랬단 거요? 당신 왜 나를 다그치고 그래요? 내가 말을 팔아먹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큰 소리를 치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 걸 언제 말장수가 당신에게 3천만 원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오? 당신이 말에서 떨어져 병원에 있을 때예요. 말장수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잘못하면 사람 잡는다고 후하게 값을 쳐줄 테니 팔라고 하대요.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얘기하면요. 당신이 팔겠어요? 그 고집에? 입에서 마루름 소리 같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옆에 앉아있는 미국서 온 작은 조카의 손을 덥석 잡았다. 작은 조카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재용 씨의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헤헤, 켄터키 더비가 얼마 안 남았다. 작은 조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머리색만 노랄 뿐 총기가 흐르는 갈색 눈동자가 어린 시절 막내 동생을 보고 있는 듯했다.